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나 만화 영화, 이게 그냥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세상을 만드는 첫 번째 벽돌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미디어 속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세계관, 특히 다름을 이해하는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아마 부모님이시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매일 보는 저 수많은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괜찮은 걸까?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그냥 시간 때우는 오락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생각의 기초를 다지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다름,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생각은 어릴 때 본 이야기들로부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많은 옛날 이야기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좀 왜곡되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그런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연구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미디어에서 장애를 보여주는 방식이 몇 가지 해로운 유형, 이걸 영어로는 트로프라고 하는데 이런 틀에 박힌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유형들이 뭔지 그리고 이게 아이들 생각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흔한 고정관념이죠. 장애를 가진 캐릭터를 그냥 불쌍한 존재로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장애인을 우리랑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도와줘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게 만들죠. 하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는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공감을 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바로 이 슈퍼 장애인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장애를 극복하고 막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캐릭터의 가치는 오로지 장애를 이겨냈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매달리게 돼요. 이건 다른 장애 아동들한테 너도 이렇게 엄청 특별해야만 가치 있는 거야 하는 정말 비현실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겠죠? 좋은 이야기는 이런 영웅담 대신에 장애를 가진 한 명의 온전하고 현실적인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건 아마 가장 해로운 고정관념일 거예요. 신체적으로 다르거나 장애가 있다는 걸 악당의 상징으로 써먹거나 무서워해야 할 대상으로 그리는 방식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 머릿속에 다르다는 건 곧 나쁜 거다 라는 위험한 공식을 심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는 그들이 우리의 친구, 그리고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화면 속 이런 고정관념이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이런 왜곡된 이미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장애가 없는 아이들 마음속에는 편견의 씨앗을 심게 돼요. 결국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만났을 때 사회 전체가 장애를 다양함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한 결핍으로 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끝낼 순 없겠죠?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블라스카 같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해줬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복잡한 연구 결과를 딱 4가지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이고 불쌍해라가 아니라 나라도 저랬겠다 하고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비현실적인 영웅이나 괴물이 아니라 현실을 존중하면서 그리는 거죠. 셋째, 그 캐릭터를 장애로만 설명하지 말고 다양한 면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칙들 중에서 진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사람 우선 언어예요. 연구에서도 강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자폐아라고 부르는 대신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작은 변화가 우리가 장애가 아닌 사람 자체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곧 우리 생각의 틀이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좋은 원칙들이 실제 미디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진짜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이 긍정적인 변화가 어떤 대단한 기관이 아니라 평범한 부모님들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닮은 장난감을 만들어달라는 해시태그 토이라이크미 캠페인인데요.
이 운동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EBS 딩동댕 유치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별이랑 하늘이가 어쩌다 한번 나오는 특별 손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매일같이 노는 친구들 중 한 명인 거죠.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장애가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해외로도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영국의 믹스업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험을 이끌어요. 장애가 캐릭터의 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캐릭터를 이루는 여러 특징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요, 이제 몇몇 프로그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어요. 미국의 세서미 스트리트, 영국의 토마스와 친구들, 또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바비 인형까지. 이제는 이렇게 포용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게 소수의 노력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글로벌 트렌드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이 뭔지, 해결책은 뭔지, 그리고 좋은 사례들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이제 그렇구나 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동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을 위한 좋은 미디어 큐레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랑 같이 뭘 보기 전에 딱 이 세 가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캐릭터는 그냥 장애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여러 모습을 가진 온전한 한 사람인가요? 둘째,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인물인가요? 아니면 누가 도와주기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인가요? 셋째, 다른 캐릭터들이랑 동등한 친구로 지내나요? 아니면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로 그려지나요? 이 간단한 체크리스트만 있어도 정말 좋은 이야기를 골라내는 훌륭한 기준이 될 거예요.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보여주기로 선택한 모든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어떤 멋지고 다채롭고 또 포용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줄 수 있을지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